혹시 최근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여행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셨나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이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으셨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8가지 실용적인 해결책과 숨겨진 혜택들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항공여행, 실용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의료 서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의료 진단서나 건강 증명서를 단순히 번거로운 일로만 생각하세요. 특히 75세 이상 분들은 새로운 규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마치 벌칙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 서류들이 있으면 기내에서 특별 서비스와 우선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진단서가 있으면 승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기내식도 저염식이나 당뇨식으로 무료 변경이 가능하고 혈압약이나 인슐린 같은 응급약물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담당한 항공편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당뇨 진단서를 가져오신 75세 김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 서류 때문에 여행이 복잡해졌다고 걱정하셨는데 체크인할 때 진단서를 보여드렸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탑승 서비스를 받으셔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비행기에 오르셨고 기내식도 당뇨 환자용 특별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비행 중에 혈당이 조금 떨어지셨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승무원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망설였을 텐데 미리 진단서를 통해 할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포도당 음료를 준비해 드릴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의료 서류가 있으면 공항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의료용품 검사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만약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신다면 별도 검색 공간에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게이트에서 탑승할 때도 일반 승객들보다 먼저 안내를 받아서 여유롭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행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영문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할 때는 최소 2주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병원마다 영문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진단서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승무원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료 서류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아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휠체어 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걷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세요. 아직 멀쩡한데 휠체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며 양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실제로는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항 내에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지고 우선 보안 검색과 우선 탑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무릎이 조금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긴 거리 걷기가 힘드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공항은 생각보다 정말 넓어서 건강한 젊은 사람도 지칠 정도예요. 지난달에 제가 담당한 항공편에서 70세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평소에 산책도 잘 다니시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무릎 관절염이 조금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걸을 수 있는데 휠체어까지는 이라며 주저하셨지만 제가 혜택을 설명해 드렸더니 신청하기로 하셨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우셨어요. 보통 인천공항 같은 대형 공항에서는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려요.
특히 환승이 있거나 터미널이 다르면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휠체어 서비스 덕분에 3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셨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별도 줄 없이 바로 처리받으셨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일반 승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는 동안 특별 검색대로 안내받으셨거든요. 탑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승객들보다 먼저 비행기에 오르셔서 여유롭게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 무릎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다. 라며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휠체어 서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부터 긴 거리 걷기만 힘든 분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다양해요. 본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공항 직원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는 서비스도 있고, 전동 카트 같은 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특히 국제선 여행을 하실 때는 더욱 유용해요. 입국 심사나 세관 검사에서도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장시간 비행 후에 지친 상태에서 또 긴 줄을 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항공편을 예약한 후에 해당 항공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전화로 직접 상담받는 게 더 확실해요.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려요. 중요한 건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당일에 공항에서 갑자기 요청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신청하시는 게 좋고, 성수기에는 더 일찍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좌석 선택에 관한 숨겨진 혜택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좌은 선택을 유료로 바뀌었어요. 앞자리나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을 선택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추가 요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그냥 무작위로 배정받는 좌석에 만족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굳이 돈을 더 내면서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항공사에서 좋은 좌석을 무료로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상구 근처 좌석이나 앞좌석처럼 다리 공간이 넓은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65세 최 씨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셨는데 처음에는 뒷좌석 중간 자리에 배정받으셨어요.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좀 더 편한 자리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체크인 직원이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앞자리로 무료 변경해드렸어요. 그 좌석은 원래 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었어요. 다리 공간도 넓고 리클라이닝도 더 많이 되는 자리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매번 신청했을 텐데. 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좌석 혜택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60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요. 비상구 좌석의 경우에는 비상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신체 조건이 필요하지만 60세 이상이라도 건강하시면 배정받을 수 있어요. 앞자리 좌석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이용이 잦거나 다리를 자주 펴야 하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우선 배정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거리 국제선에서는 이런 배려가 더욱 중요하죠. 8시간, 10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데 좁은 자리에 끼어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드니까요. 통로 좌석도 좋은 선택이에요. 창가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화장실 가기가 편하고 다리를 통로 쪽으로 뻗을 수 있는 통로 좌석이 실용적이에요. 승무원들도 통로 좌석에 앉으신 시니어분들을 더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체크인할 때 나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60세가 넘는데
혹시 더 편한 자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직원들도 이런 요청에 익숙해서 가능한 옵션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해요. 온라인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석 선택 화면에서 유료 좌석을 선택하기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시니어 할인이나 무료 좌석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옵션을 제시해줘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는 더욱 좋은 기회예요. 직원과 직접 대면해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더 유연하게 대응해 줄 수 있거든요.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요. 네 번째는 수화물 규정 변경과 관련된 혜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의료용품이나 처방약물 때문에 수화물 무게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인슐린, 혈당 측정기 같은 필수 의료용품들이 꽤 무겁거든요. 거기에 보조기구나 의료기기까지 챙기면 수화물 허용 한도를 쉽게 넘어서죠. 초과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하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수화물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무료 허용 한도를 추가로 제공해요. 단순히 여행용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받으면 일반 수화물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이 규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커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68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 환자이신 할머니가 미국에 사시는 딸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3주 동안 머물 예정이라 인슐린과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 시트를 많이 챙기셨거든요. 거기에 혈압약과 관절염약까지 더하니까 의료용품만 5kg이 나왔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일반 수화물 23kg에 의료용품 5kg을 합쳐서 28kg으로 계산되는 줄 알고 계셨어요. 초과 수화물 요금으로 5만 원 정도 각오하고 계셨죠. 하지만 체크인할 때 의료용품이라고 신고하시고 처방전을 보여드렸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공사 직원이 의료용품은 별도 계산이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해 드렸어요. 인슐린 보관용 쿨러백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시고 혈당 측정기는 보안 검색에서 특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이런 혜택이 있는 줄 완전히 몰랐다마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의료용품 무료 허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는 안 되고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처방전의 환자 이름과 의료진 서명이 명확해야 하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혈압 측정기, 산소 농축기, 네뷸라이저 같은 기기들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CPAP 기계 같은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는 크기가 꽤 크지만 의료용품으로 인정받아서 별도 수화물 요금이 없어요. 액체의약품에 대한 규정도 일반 승객과 다르게 적용돼요. 보통은 100ml 이하의 액체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의료용 액체약물은 처방전과 함께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인슐린이나 시럽형 약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 전에 담당 의사에게 영문 처방전을 요청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의료기기 목록을 포함해서 발급받으면 돼요. 처방전에는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약물의 양과 복용 방법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체크인할 때는 의료용품을 따로 분리해서 포장하고 처방전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직원에게 의료용품이 있어서 별도 신고하려고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여행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5번째는 항공사 보험과 관련된 보호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많은 항공사에서 시니어 승객들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은 또 돈을 더 내라는 거냐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가 추가되니까 여행 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실제로는 이 보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의료비 지원과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같은 보장은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이거든요. 젊은 사람들과 달리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보험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0세 되신 김할아버지가 캐나다에 사시는 아들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출발 3일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즉시 입원하게 되셨거든요. 수술까지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 여행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 가족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미 결제한 항공료랑 호텔비가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공사에서 권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셨었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의사소견서와 입원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병원에서 영문으로 된 진단서 받아서 제출했더니 일주일 만에 항공료 전액이 환불되었어요. 호텔이나 렌터카 비용까지 모두 보상받으셨거든요. 할아버지 아들분이 보험료 1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건졌다며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치료비 걱정에 여행비 손실까지 겹쳐서 정말 큰 부담이 됐을 텐데 보험 덕분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자 보험의 혜택은 여행 취소만이 아니에요.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현지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보장해줘요. 해외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면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이 있으면 이런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항공편 지연이나 수화물 분실 같은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약물 복용 스케줄이 중요한데 수화물에 넣어둔 약이 분실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보험이 있으면 현지에서 약을 다시 구입하는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 보장 한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낮게 설정된 보험은 실제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최소 1억 원 이상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할 때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여행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확인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런 작은 준비로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여행을 만들 수 있어요. 6번째는 특별 지원 서비스의 실제 혜택들입니다. 최근 많은 공항 서비스들이 유료화되면서 시니어분들이 이제 공항에서도 돈 낼 일이 이렇게 많아졌나 하고 걱정하세요. 라운지 이용, 짐 운반 서비스, 우선 탑승 같은 것들이 모두 추가 비용이 되다 보니까 여행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가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밀이 있어요. 실제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우대 정책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78세 윤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부산에 계신 동생분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김포공항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짐도 무겁고 다리도 아픈데 혼자 다 처리하기가 버거우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안내해 드렸는데 직원분이 시니어 할인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먼저 라운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원래 3만 원인데 1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라운지에서는 무료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편안한 의자에서 쉬실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짐 운반 서비스였어요. 보통은 2만 원 정도 하는 서비스인데
75세 이상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직원이 직접 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나 하며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탑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승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시니어 우선 탑승으로 편안하게 비행기에 오르셨거든요. 기내에서도 승무원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확인해 드렸어요. 인천공항 같은 대형 공항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시니어 전용 휴게실이 있어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건강 체크도 받을 수 있어요. 혈압이나 혈당 측정 같은 기본적인 검사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교통편 연결 서비스도 유용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셔틀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도 시니어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리무진 버스는 65세 이상 50% 할인이 되거든요.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면세점에서도 시니어 할인 이벤트를 자주 해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살 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선물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권만 보여드리면 나이 확인이 되니까 간단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혜택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항 도착하자마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는 거예요. 시니어 대상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그날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해드려요.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65세 이상 할인 혜택이나 특별 서비스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이런 작은 노력으로 여행비를 크게 절약하고 더 편안한 여행을 만들 수 있어요. 7번째는 현명한 항공사 선택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항공편을 예약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세요. 어차피 다 비슷한 서비스 아니냐 하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항공사마다 시니어 승객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수준이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떤 항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일부 항공사들이 시니어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와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여주거나 무료 업그레이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의료진과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한 항공편에서 72세 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대한항공의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가격 차이는 5만 원 정도 났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유리했어요. 먼저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랐어요. 일반적으로는 항공료의 5% 정도 적립되는데 70세 이상은 10% 적립해주는 특별 혜택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제주도 왕복으로 받으신 마일리지만으로도 다음번 국내선 항공료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었어요. 좌석 업그레이드 기회도 많았어요. 체크인할 때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렸거든요. 좌석이 넓고 기내식도 더 좋았죠. 승무원 서비스도 더 세심했어요. 시니어 승객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거든요.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65세 이상 승객에게는 공항 라운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우선 탑승 서비스도 무료로 해줘요. 특히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비행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안내해 주거든요. 외국 항공사들 중에서도 시니어 친화적인 곳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항공은 70세 이상 승객에게 개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요. 전담 승무원이 배정되어서 식사부터 화장실 이용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거든요. 일본 항공도 시니어 전용 기내식을 준비해서 소화하기 쉬운 메뉴를 제공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항공사들도 있어요.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은 추가 서비스를 모두 유료로 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좌석 지정,
기내식, 수화물까지 모든 걸 따로 결제해야 하니까 결국 총 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거든요. 항공사를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니어 우대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할인 또는 고령자 서비스를 검색해보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적립률과 사용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항공사는 시니어에게 보너스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든요. 의료 지원 서비스도 확인해 보세요.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진과 사전 상담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 여행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승객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돈을 내고도 누구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고 누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료 서류를 준비하시면 특별 서비스와 우선 탑승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휠체어 서비스 신청으로 공항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좌석 선택에서 나이를 언급하면 무료로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의료용품은 수화물 무게에서 별도로 계산되어 초과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다섯 번째, 여행자 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항의 여러 특별 지원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시니어 친화적인 항공사를 선택하면 마일리지부터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시니어 우대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예약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의료 서류나 처방전을 미리 더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시고요. 이런 준비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행 2주 전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외 의료비,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라워해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면서 다음 여행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거든요. 여행이 훨씬 편해지고 비용도 절약되니까 여행 자체를 더 즐기실 수 있어요.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여행 가셔도 걱정 없다고 하시거든요. 9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이 8가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어떤 항공사 규정 변경이지 와도 걱정 없이 여행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요.